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부동산 폭망으로 보는 한국의 부동산의 허상을 보면서 일본 구구를 본받아야 할 한국의 구구 세력들을 이야기해보고 일본 언론의 헛다리 짚기 기사를 소개하며 그 댓글 반응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30년 전에 버블 경제 속 부동산 불패의 꿈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들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은행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200% 이상까지 대출을 해주기도 했었죠. 그러나 버블 경제가 꺼지고 고령화와 비혼의 증가에 따라서 인구의 절벽을 맞이하며 지금의 한국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고 그때의 그 상처로 인해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끔 일본을 갈 때 일본의 아파트나 빌라를 보면 발코니 밖으로 이불과 빨래를 널어놓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90년대 초반까지는 밖에 널어놓은 빨래를 봤었지만 지금은 어느 아파트를 가봐도 밖으로 이불이나 빨래를 널어놓는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 시대에 누군가가 밖으로 이불 빨래를 널어놓는다면 당장 이웃의 신고로 경비실에서 인터폰으로 방송으로 널어놓지 말라라는 경고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 그렇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 언어들이 따라다니죠.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면 집값이 떨어진다. 어떤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에 낡은 트럭을 세워놓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에만 주차하라는 이라도 들어보고 또 어느 아파트는 집을 내놓을 때 얼마 이하로는 절대 내놓으면 안 된다는 담합이 보이지 않는 누리라고 하더군요. 제가 지난번 부동산 대책이 정부의 탓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집을 가진 자들은 집값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한쪽은 집값이 오르기만을 학수고대하고 한쪽은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상황을 정말 정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이번 부동산 이슈는 하루 이틀 이슈가 아닌 것을 정부의 바이러스 대책이 성공하고 경기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정부 공격용으로 극우와 언론이 엄청나게 부풀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렇게 잘 잡았던 바이러스가 다시 위험 경고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문제가 지금 당신의 삶에 큰 이슈가 되고 있나요? 그래도 일본의 구구들은 자신의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 있지만 한국의 구구들은 애국심이 아닌 오직 자신들의 세력만을 위한 나라 흔들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 부정선거 집회, 누구를 위한 집회인가요?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이 시기에 그게 정답입니까? 망가진 나라에서 자신들의 세계가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다음은 일본의 언론이 헛다리 짚기를 시연하는 기사를 소개하고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믿을 수 없는 시대. 이제 대만과 마주해야 합니다. 신냉전이라고도 합니다. 미중 대립 악화하는 한국과의 관계. 일본의 외교 전례 없는 난국을 맞이하고 미디어의 논조도 비관적인 것뿐. 하지만 일본인은 잊은 것이 아닐까? 의지 그리고 친숙한 이웃의 존재를. 대만 이미 그 가치를 일본 의회의 나라는 인식하고 있다. 최근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큰 변혁기를 맞이했다. 가장 큰 요인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다.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패권주의를 강화, 중국은 각국을 산하에 두고 6월 홍콩의 국가안전유지법을 제정, 민주주의를 바짝 뒤쫓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아메리카 퍼스트를 추진하고 대두하는 중국을 봉쇄하려고 길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서로 총영사관을 폐쇄까지 하면서 미중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기존 아베 정권은 친미 노선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제율주의를 심화하는 데다 조약 철회나 태도 변화가 다반사여서 전폭적인 신뢰를 둘 수 없다. 이러한 간극을 누비며 존재감을 더하는 나라는 대만이다. 8월 9일 미국의 아더 후생 장관이 대만을 방문하고 10일에는 차잉원 총통과 회담, 1979년 당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고관이 방문은 미국의 진심도 엿볼 수 있다. 대만은 하이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반도체의 개발 제조 실력도 높고 반도체가 퇴색한 일본 기업의 협력을 심화하는 메리트는 크다. 대만을 대표하는 IT 기업 홍하이가 샤프를 구제한 것은 이 좋은 예입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혁신 능력 지수에서 대만은 세계 4위, 6위 한국, 7위 일본을 앞섰다. 이 기사의 댓글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친일국 대만과의 관계는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주주의 요새를 지키겠다고 창의원 총통이 말하는 마당에 미국도 돕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상 중국에 대치하기 위해서도 일본은 대만과 사이좋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방어에 협력하면서도 일본 고유의 방어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만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연계해야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중하는 논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항상 일본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따뜻한 지원을 해주는 대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 지금은 국교 수립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잘 사귀고 싶은 국가, 중국에 지지 않는 대만을 응원하고 싶다. 일본은 대만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은 동맹국이므로 대만은 혁신 지수도 높고 대만인이 성격도 좋고 대일 관계도 문제없고 일본 정부는 대만에 대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야유하는 이웃은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려고 하면 대만과의 방어 협력은 필요하지만 미국이 존재하에서 이야기입니다. 대만만을 극단적으로 신용하는 것도 좋지 않다. 친일국이지만 친중인 사람도 꽤 있으며 대만 경제 상황에 따라 국민당 정권도 곧 바뀔 가능성도 있다.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대등하게 우호를 깊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만인이 일본을 잘 알고 있는 반면 일본인은 대만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만인은 일본을 향해 있는데 일본은 대만 사람을 잘 모릅니다. 일본인이 더 대만 여러 가지 것을 알고 대만을 더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서로 마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다지고 대만은 물론 인도, 호주, 동남아 지역과 더 협력을 강화하고 자국의 방어력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